안녕하세요. 6주차 3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6주차는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화가에 대한 설명과 표현을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들은 그 작가 설명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예,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시, 2차 시, 3차 시 모두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3차 시도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내가 좋아하는 화가 작품. 예, 첫 번째는 이 이준혁 학생이 허먼콜덴의 이 망막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그 작품을 내가 좋아하는 화가 작품이라고 했어요. 아마 모션 그래픽 디자인, 디지털 미디어 전공이라서 아마 이거를 선택을 해주셨군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그래픽적인 것 중에서도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를 진로로 삼고 있다고 해서 아마 이 작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만드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이 이걸 보는 사람과 이거를 볼 수 있는 과학적 원리를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 이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단순히 이 과학적 원리를 아는 것이 그치지 않고 이를 사용해서 전하고자 하는 표현이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을 얻었습니다. 망막이라는 시각적인 필름을 통해서 영상이라니 직접 보고 나서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보는 내내 작가가 얼마나 이 작품을 신경을 썼는지, 어떤 효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연구하면서 만들었다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이 작품이 대단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는 이거를 허먼 콜덴의 이 망막은 음, 잘 보진 않았지만 이 망막이 중요하죠. 망막이 하나의 필름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망막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 형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망막이 이게 제대로 구성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잘 보이지 않겠죠. 예, 그래서 아마 이 망막에 대한 것들을 좀 이것들을 보고서 좀 이렇게 와닿았었는 것 같습니다. 이준혁 학생, 예, 잘 봤습니다. 예, 다음은 차예진 학생, 예, 클로드 모네의 수련, 유명한 작품이죠. 이것도 예, 색감이 부드럽고 어, 또 이렇게 평안하고 여유로운 그런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죠. 여름의 한 장면처럼 보이죠. 작품의 풍경을 바라보는 화가의 시선이 담겨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고요하고 차분한 느낌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네는 나중에는 이 수련에 대한 것들이 계절별로도 있고요. 아주 다양한 이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아마 명작으로 했고 이쪽이 그 수련을 그렸던 이 장소가 그래서 명소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또 여기에 모네 그림 이유지가 아주 유명한 이 명소로 돼서 사람들이 관광지로도 많이 간다라고 합니다. 예, 잘 봤습니다. 자, 예진 학생. 예, 다음은 원수연 학생. 예, 르네 마그리트의 신금. 예, 현대미술에 대해서 검색하다 보니 이 작품을 보게 되었다. 작품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현실적인 배경이 아닌, 그렇죠. 이 작가는 다 비현실적인 거죠. 예. 그리고 자연에서 볼 수 없는 법한 이 들판과 광, 산, 구름이 배경이 있다. 그에 반해 산보다 커다란 유리잔과 그 위에 올려져 있는 유리잔을 보는 사람이 신비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하는 초현실을 경험하게 만든다. 그쵸? 그래서 이 르네 마그리트도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좀 비현실적이지만 또 이렇게 조화로워요. 이 작품을 보면 멋있고 그래서 아마 유명한 화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예, 원수연 학생 잘 봤습니다. 예, 다음은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을 선택을 해주셨네요. 네,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각 인물들을 보면 모두 정교하고 조화롭게 느껴진다. 또한 인물들의 표정을 통해서 각각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뒷배경이 어두워 무거운 분위기처럼 느껴졌다. 예, 아마 벨라스케스의 이 기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요 시대에. 그리고 요때는 이 그 밝고 어둠에 대한 이것들이 명암법을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김문수 학생 잘 봤습니다. 예, 다음은 손성민 학생의 절규. 예, 우리 2차 시에서도 이 절규를 작품을 모작까지 해서 아주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 예, 여기서도 이 손성민 학생의 뭉크의 절규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뭉크의 절규는 작품에서 말 그대로 사람의 그런 절망 절규, 이것들이 그대로 옮겨져 있죠. 그래서 절규할 때의 마음이 그대로 작품에 드러나서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충격과 매력적인 작품이었다고 하네요. 예. 이렇게 절규를 표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런 것들이 강한 인상을 심어준 작품이기에 아주 기억이 남고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지금 손성민 학생이 이 작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예, 다음은 김선덕 학생의 피카소의 개, 예, 더덕이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드로잉으로 작품을 만들어낸 피카소의 천재적인 모습을 알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이 작품을 생각했거든요. 처음 그림을 보는 순간 심플하면서도 나선형의 선으로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을 가져서 가볍게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었다. 아, 그래요? 굉장히 단순하죠. 예, 그래서 피카소의 이 The Dog을 선택을 하셨군요. 예, 김선덕 학생 잘 봤습니다. 예, 다음은 김태훈 학생의 에곤 실레의 자아상, 앉아있는 남성 루두, 이것들을 선택을 해주셨네요. 에곤 실레 작품의 자아상 그림은 소묘적이 아주 뛰어나죠. 그쵸? 그리고 뛰어난 그림이지만 또 이 감정을, 이 표정을 보면 거기에 감정이 나타날 수 있죠. 그렇죠. 자세한 이 디테일의 그림으로 화가의 개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이 작가를 좋아하고 앉아있는 남성 루드 작품은 자신을 묘사한 그림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초췌한 몸을 볼 수 있다. 그림을 보면 선을 거치게 표현하고 팔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수치심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림을 자신의 불안정 감정을 표출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거친 선과 그려지지 않는 발과 손은 불안한 화가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다. 아,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군요. 아, 나는 김태훈 학생이 그림까지 옆에다 딱 그려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네, 네, 잘 그리셨습니다. 아마 김태훈 학생이 이 그 에곤 실러의 그 자아상이랑 좀 인상이 좀 비슷한가요? 궁금하네요. 예, 예, 잘 봤습니다. 예, 예, 다음은 정민 학생의 이 고갱이 작품을 했네요. 후광이 있는 자아상. 처음에 강렬한 이 빨강과 노랑이 눈에 그 사로잡았다. 처음에는 표정을 보고 멋진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고갱손에 있는 뱀과 배경에 음, 그 그려져 있는 사과나무를 통해서 선과 악을 먹도록 이불을 유혹하는 뱀을 나타내고 했을 수 있다는 의도를 알게 되었다. 그 후에는 고갱의 표정이 악마 같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다. 하지만 고갱이 손에 뱀을 잡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악마가 떠오르는 듯한 빨간색과 햇빛과 같은 색이 노란색을 통해서 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존재 이중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예, 정민 학생 잘 봤습니다. 이 고갱이 아마 강렬한 색을 좀 많이 썼죠. 예, 그래서 이 옐로우, 노랑과 빨강색들을 초록, 이 삼색이지만 이 원색들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 고흐도 옐로우를 많이 썼죠. 그래서 둘의 관계가 있었죠. 아마 고흐가 고갱을 사랑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고갱이 그거를 이제 거절하고 이제 나갔겠죠. 예,
그런 사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갱은 약간 그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림들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좀 약간 신비주의적인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원시적인 그런 것들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원색의 강렬한 색들을 많이 사용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잘 봤습니다. 예, 다음은 손정희 학생의 반고흐의 작품들을 이렇게 두 개를 넣어서 이렇게 보여주셨네요. 예, 별이 빛나는 밤과 이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두 개의 작품. 예, 밝게 빛나는 이 노란색 별과 테라스에서 따뜻함이 느껴지고 검은색이 아닌 푸른색으로 표현했다는 밤하늘이 온화한 느낌을 준다. 마을과 지나가는 행인들 덕분에 함께 있는 느낌, 안정감이 든다. 그쵸? 이 고흐의 작품의 공통점은 이 파랑과 노랑을 많이 썼다는 거. 그리고 이 별이 빛나는 밤에서는 이 성당이 붉은색을 한 거는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것들을 암시하기 위한 표시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고흐의 작품들은 블랙들은 거의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노랑, 파랑 이런 그 따뜻하고 이런 밝은 희망을 주는 이런 작품의 색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손종희 학생 잘 봤습니다. 예, 다음은 김도희 학생. 이것도 아주 멋있는 작품이에요. 예, 피터르 브루얼의 원력도 공을 수학이라. 이 작품을 보면서 옛날의 일상적인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했대요. 예, 나무 안에 그늘에서 수확하고 지쳐 쉬는 모습이 느긋해 보인다는 거죠. 현재 빠르고 정확한 것을 원하는 도시와 비교된다면 느꼈다고 합니다. 예, 나무 아래 그늘에서 음식을 옹기종기 모여서 먹는 모습이 시골의 그런 정겨움을 볼 수 있어서 부러웠다고 하고요. 밀밭의 그런 노란색과 밀밭 밑의 초록색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밀밭 하나가 보이는 게 아니라 더 멀리 있는 민밭을 볼 수 있는 구도라는 것에서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네, 아주 평화롭고 일상적인 그런 그 삶에 대한 그 시골의 전원적인 풍경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뜻하죠. 그림들이 평화롭고 예. 그래서 김도희 학생 잘 봤습니다. 예, 안예빈 학생은 이 빈센트 반 고의 해바라기. 그래서 이 해바라기도 여러분들 그 많이 선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꽃을 보이는 대로 표현하기보다는 빛과 색채를 통해서 감각과 감정을 표현하고자 했던 이 해바라기 작품.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이 해바라기 작품은 태양처럼 뜨겁고 격정적인 자신의 감정을 대변하는 영혼의 꽃이기도 하죠. 그의 짧고 비극적인 삶과 예술을 거울처럼 반영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겠죠. 그래서 해바라기 그림을 여러 개나 그린 반 고흐는 해바라기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에서 해바라기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그림 속에 나타나 있다는 거. 노란색이 많이 보이는 작품을 보니 희망, 기쁨, 긍정적인 단어를 떠올릴 수 있었다. 예, 그러기도 하고 이 해바라기는 희망, 복을 준다고 그러죠. 부자가 될 수 있는 상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아까도 제가 2차 시에서 설명한 것처럼 해바라기는 집에 어떤 집들은 해바라기를 크게 일부러도 갖다 놓기도 한다고 하죠. 요즘도 그렇습니다. 예, 안혜백생 잘 봤습니다. 예, 다음은 조현정 학생. 네. 지금 보니까 그 르왕드양 등의 이 30여 점을 걸친 그림이죠. 빛을 주제로 한 거죠. 예. 이런 사진기의 발명으로 그림보다 더 사실적으로 대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이 인상주의인 이 모네 작품입니다.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그림보다는 빛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그린 그림이라고도 할 수 있죠. 모네의 작품을 보면서 웅장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보이는 대로를 그리면서 각기 각색으로 변하는 빛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으로 표현한 모네의 그림은 정말
폴 세잔이 말한 모네는 신의 눈을 가진 유일한 인간. 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다. 항상 똑같은 그림을 30번이나 그리면서 단 하나의 작품도 비슷하거나 유사한 그림이 없다게 느껴질 정도로 빛을 민감하게 표현한 그림, 인상주의파,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림이다. 그쵸? 이 모네는 이런 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대성당을 이 시시각각으로,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추수하는 그 장면도 계절별로 나타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그런 빛이 주는 그 색감이라고 그럴까요? 그것들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조현정 학생 잘 봤습니다. 다음은 이수 학생의 다니엘 게르하츠. 다니엘 게르하츠의 작품을 보면 역광의 빛 표현 등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이 그림의 인물을 더욱 활기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 또 이 작품에서 보이는 하늘색과 대비되는 따뜻한 피부색, 그리고 그 피부와 옷에 들어간 다양한 색상들이 작품을 더 돋보이게 한다. 그쵸?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사진 같고 실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아주 이 빛을 연구하는 이 현대 미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수 학생 잘 봤습니다. 예, 다음은 남희정 학생. 모네의 수련, 지는 해. 거친 느낌의 질감을 주고 갖고 있고, 오렌지색, 노란색, 보라색, 초록색, 다채로운 색상의 다양성을 갖고 있는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클래식하고 순수하며 신선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작품이다. 그쵸? 이 작품은 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모네는 이 수련을 굉장히 다양하게 엄청나게 많은 그림을 그린 것을 알고 있고, 이 사계절의 표현도 있고 아주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예, 다음은 한수아. 르네 마그리트. 여러분들이 이 마그리트 작품도 꽤 많이 선택을 해주셨어요. 이 베일에 쌓인 채 키스를 나누고 있는 여인의 모습은 단조로운 대상과 구성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것과 현존하는 것 사이의 모종의 생각이 자극한다. 그쵸? 이 작품은 나에게 베일을 걷었을 때 작품 속 여인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지 상상하겠고, 베일의 의미를 의미하는 것은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사람의 본질이 아닌 서로의 보고 싶은 모습을 바라보며 보여주고 싶은 사람만을 내보이는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 간의 관계를 상징한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그림을 사물의 단순 표현이 아니라 사고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단순한 시각적인 만족만이 아닌 그림을 통해 다양한 생각들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한다. 정답이 존재하지 않기에 사고하는 과정에서 예술의 영감을 얻을 수 있어 좋아하는 초현실주의 작품이다. 그렇죠? 이 사람 작품은 약간 추상적이면서도 굉장히 현대적인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관적으로 사람들의 그런 내면과 외면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서 서로 상상을 맡겨보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을 하셨군요. 한수 학생 잘 봤습니다. 예, 다음은 문승혁 학생의 제이슨 앤더슨의 작품이네요. 감상하는 사람의 해석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미술 작품을 하나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제이슨 앤더슨의 작품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대요. 그렇죠? 이 사람의 작품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예. 뭐 흥미롭고 이제 새롭다는 느낌에서 이 앤더슨의 작품이 유명해졌고요. 또 추상적이면서도 무엇인지 헷갈리는 듯한 그리고 독자들마다 다른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게 이 작가의 작품입니다. 첫 번째 작품은 어딘가 복도와 창문 같기도 하고 사물함 같기도 하고 어쩌면 지나가는 지하철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기도 하죠. 또 그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토대로 작품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거기도 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말 많은 예술작품의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을 접할 수 있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이 작품을 봤을 때는 주어진 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느꼈다고 해요. 제이스 앤더슨의 작품이 감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각자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문승혁 학생의 이 제이슨 앤더슨의 이 작품평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 사람의 작품은 정말 그 보는 사람들의 이 시선에 따라서 다르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현대적이면서도 색감들도 그렇고요, 각도도 그렇고 상상해서 할 수 있겠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새로우면서도 흥미로운 이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문승혁 학생의 작품 잘 봤습니다. 예, 지금 이것은 좀 크게 확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이 작품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예, 이 색감들을 봤을 때는 좀 현대 미술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 각도나 이 구도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대중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예, 문승혁 학생 작품 잘 봤습니다. 예, 다음은 박태순 학생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선택을 해주셨네요. 이 모나리자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은 리자 부인의 미소라고 하지만 나는 이 미소가 아름답기보다는 약간 소름이 끼친다. 그윽한 눈매와 약간의 미소를 보면 영화에서나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그림이 아마 미적인 예술의 미라고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예, 다음은 박희수 학생의 이 노천웅. 이 작품은 추상적이며 규칙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느낌의 채색 방식이다. 오일과 아크릴을 사용했고 탄생 일화를 시각과 사고의 한계를 인식한 어느 날 미에 대한 편견과 학습되고 길든 감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색이 구분되지 않는 어두운 공간에서 채색을 시작했다고 한다. 글쎄요. 지금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이 박희수 학생은 이 작품이 좀 되게 그 독특해서 아마 이 작품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렇게 그 흐름을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그 기법에 대한 것들이 그 배경이 아주 빨강의 이런 정열적인 이런 의미를 가졌다는 게 이 작가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예, 다음은 이장원 학생의 역시 르네 마그리트의 골콩드 작품을 했습니다. 르네 마그리트 골콩드는 그림과 화가로 자모르는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다 준 작품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억할 수 있다. 예, 심오한 기분이 드는 분위기와 느낌이 강해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은 복장으로 공중에 떠 있는 게 매우 특이했고 저 사람들이 모두 다 다른 사람인지 아니면 한 사람이 저렇게 많은 사람인지 궁금해서 저 그림이 그려진 시기는 냉전 시기가 끝냈을 무렵이라고 한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미사일과 폭탄을 양복을 입은 사내가 바꾼 건 안정적인 시절을 꿈꾸는 의미에서 표현을 한 게 아닐까. 맞아요.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표정이 다 달라요. 이 사람의 특징은 얼굴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마그리트의 작품은. 예, 예. 굉장히 그 이슈, 굉장히 특이한 이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 마그리트의 그림들은. 예, 이정은 학생 잘 봤습니다. 예, 다음은 김홍도의 나찬이 학생의 선택한 김홍도 서당입니다. 수묵화 기법으로 그린 것이 특징이고 각 인물의 표정이 실제 사람같이 표현돼 그림에도 생동감이 느껴진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아닌 서민들이 일상에서 겪은 일들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인물이다. 그쵸? 김홍도는 이렇게 이 일상의 이 사람들의
조선시대의 이런 그 양반이 아닌 서민들의 그런 풍경 이런 것들을 서민들의 그런 일상적인 그것들을 많이 표현한 유명한 화가입니다. 예. 다음은 신동엽. 예, 이것도 밤의 테라스 고흐의 작품이죠. 이것도 그 계속 나왔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데, 신동엽 학생은 이 어두운 밤 사이에 혼자 밝은 빛을 뿜는 테라스에 붐비는 사람들과 색감을 봤을 때 테라스가 어두운 밤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사람들이 끌어들이는 느낌이 들었다. 빛이 나오는 테라스는 생기 있고 활동적인 느낌이 나는데 다른 어두운 건물들은 다 아주 조용한데 인기척이 전혀 느끼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 이 그림의 느낌을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신동엽 학생. 예. 이렇게 해서 1차 시, 2차 시, 3차 시 여러분들의 작품, 내가 좋아하는 화가들을 잘 보았고요. 그래도 보면 제가 이렇게 모든 화가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한 화가들의 베스트를 제가 한번 했더니 그래도 이 제일 많았던 화가들이 보니까 반고흐가 한 10명의 학생이 반고흐의 빈센트 반고흐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이 모네 작품을 한 다섯 명의 학생이